지금 미국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단 42분, 한 남자의 왼발이 LA를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해발 1600m의 콜로라도? 숨이 막히는 공기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전을 마치고 단 48시간 만에 돌아온 손흥민. 피로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팀을 위한 한 발, 단 한 번의 타이밍. 그가 뒷공간을 가르며 날아들었을 때 쾅! 골망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LAFC 창단 500번째 골, 그리고 시즌 9호의 전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완벽했던 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기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숫자보다 강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품격,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5년 10월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딕스 스포츠파크. 기온 4도, 해발 1600m에 고지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것만 같았죠. 산소가 부족한 이곳에서 90분을 뛰는 건 보통 선수에겐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단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을 소화했죠. 장거리 비행, 시차 적응, 육체적 피로. 누구라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LAFC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죠.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오늘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한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던지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손 쉬지 않아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휴식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SONISB의 함성이 터져나왔죠. 3만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홈 어드밴티지의 고지대 특성까지 더해진 그들은 이미 몇 번이고 강팀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죠. LAFC는 서부 콘퍼런스 3위를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피치 위를 걸으며 잔디의 감촉을 느꼈어요. 차갑고 거친 표면이 스파이크 아래서 부스럭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날카로웠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폐 깊숙이 찬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죠. 저는 왼쪽 측면에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상대 수비수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긴장, 경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그들도 알고 있었죠. 단 한 번의 실수가 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요. 공이 제 발 아래로 왔습니다. 터치 한 번, 방향 전환, 그리고 전진.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2년 전 토트넘에서, 5년 전 분데스리가에서, 10년 전 함부르크에서 익힌 그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손, 손, 손. 리듬감 있는 외침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10분은 조용했어요. 양팀 모두 신중하게 탐색전을 벌였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뒤엔 반드시 폭풍이 온다는 걸요. 그날 밤, 콜로라도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LAFC 역사에 새겨질 순간을 만들겠다고요. 500번째 골,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LA가 다시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LA까지의 거리는 1만 380km입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 시차는 4시간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회복시간은 단 48시간이었습니다. 10월 17일 새벽 파라과이전이 끝났어요. 경기장을 빠져나올 때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미 휴대폰을 꺼내 LAFC 코칭 스태프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손 콜로라도전 출전 가능해?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댔을 때 옆자리 대표팀 동료가 말했어요. 형, 진짜 쉬지 않고 바로 뛰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휴식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에요. LA 공항에 도착한 건 18일 오후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훈련복 차림의 팀 스태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내일 가벼운 훈련만 해도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 훈련장 가면 안 될까요? 차는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로커룸 문을 열자 부항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손 벌써 왔어? 쉬지도 않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기 있는 게 더 편해요. 샤워를 하고 훈련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약간 처진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19일 아침 팀 버스가 콜로라도로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죠. 사막에서 산으로, 평지에서 고원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틱스 스포츠파크에 도착했을 때 기온계는 4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끝이 찌릿했죠.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깅 5분 만에 숨이 차올랐어요. 고지대 특유의 산소 부족이 몸을 압박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 오늘 출전 괜찮아? 무리하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저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LAFC의 상징적인 저지였어요. 등번호 7번, 그 무게가 어깨에 실렸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며 생각했죠. 오늘 유니폼에 500번째 골이라는 역사를 새겼다. 터널을 지나 경기장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SONISBLCK, SONISBLCK. 3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죠.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팬들에게 답례했어요. 환호가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증발하는 것 같았죠. 48시간의 여정, 1만 380km의 거리,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 오늘 한 방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선수들이 피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각오가 느껴졌어요. 홈에서 LAFC를 꺾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킥오프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센터서클 근처에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목. 모든 근육에 신호를 보냈죠. 휘슬이 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증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왼쪽 측면으로 움직였어요. 첫 3분간은 조용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신중하게 패스를 주고받았죠. 콜로라도의 수비 라인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5명의 수비수가 일직선으로 늘어서 공간을 차단했어요. 중원에서도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패스 경로를 막았죠.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 7분, 부안가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어요.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응했죠. 뒷공간을 향해 스프린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대 수비수가 이미 제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부안가의 패스는 가로막혔고 공은 터치라인 밖으로 굴러갔죠. 저는 허벅지를 두드리며 부안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다시?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반 12분, 15분, 20분.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이었죠. 관중석의 함성이 점점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LAFC의 공격은 번번이 콜로라도의 밀집 수비에 막혔어요. 전반 23분, 중원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 3명의 수비수가 있었어요. 좌우로 움직이며 빈틈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으로 패스를 돌렸죠. 안전한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답답했어요. 전반 28분, 부안가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어요.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죠. 하지만 골키퍼가 뛰어올라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아깝게 빗나간 찬스였어요.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고지대의 공기가 폐를 압박했어요. 평소보다 입에는 빨리 숨이 찼죠.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순 없었습니다. 전반 35분, 기회가 왔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상대 풀백이 거리를 좁혔죠. 저는 왼쪽으로 페인팅을 걸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렸어요.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박스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부안가가 뛰어올랐어요. 헤딩슛? 하지만 공은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코너킥으로 흘러갔습니다. 코너킥 상황. 저는 박스 바깥에 위치를 잡았어요. 공이 올라왔고 헤더로 튕겨나왔죠. 제 발 앞으로 공이 떨어졌습니다. 0.3초의 순간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낮고 빠르게 골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몸을 날렸죠. 아슬아슬하게 손끝에 스쳤습니다. 공은 골대 바로 옆을 빗나갔어요.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죠.
아까웠어요. 정말 아까웠습니다. 전반 40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선수들의 움직임도 점점 느려졌죠. 0대 0이라는 숫자가 스코어보드에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침착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야 숨이 트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 41분 콜로라도의 공격이 끊겼습니다. 우리 수비수가 공을 걷어냈고 중원에서 부안가가 공을 잡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전방을 살폈죠.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의 뒤편 아주 작은 틈이 보였어요. 0.5m 아니 0.3m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부안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텔레파시처럼 통했어요. 그가 발을 휘둘렀죠. 공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수비수가 제 옆으로 붙었지만 뿌리쳤습니다. 공이 제 발 앞으로 떨어졌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골키퍼의 위치, 수비수의 거리, 골대의 각도, 모든 게 한 번에 계산되었어요.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쾅!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42분이었습니다. 부안가의 스루 패스가 수비 라인을 찢었어요. 공이 제 앞으로 굴러왔죠. 페널티 박스 왼쪽, 골대와의 각도는 약 20도 정도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수비수가 제 오른쪽에서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죠. 하지만 저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왼발로 공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수비수와의 거리가 벌어졌죠. 골키퍼가 니어 포스트를 막으며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의 양팔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간이 좁아지고 있었죠. 0.5초 아니 0.3초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왼발을 다시 한번 휘둘렀어요. 발등이 아닌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감아찼죠. 공이 낮고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쾅! 그물이 흔들렸습니다. 골입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지오오의 해설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손흥민입니다. LAFC의 500번째 골을 손흥민이 터뜨렸습니다. 관중석 3만 명이 일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SON, SON, SON. 함성이 산을 울렸어요. 저는 코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죠. 부안가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그는 저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너야. 다른 동료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죠. 10명의 손이 제 머리를, 어깨를, 등을 두드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깃발이 흔들렸어요. 검은색과 금색의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었죠.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두드렸어요. 전광판에 리플레이가 떴습니다. 부안가의 패스, 제 첫 터치 그리고 골. 화면 속에서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어요. 관중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죠. 해설진이 계속 외쳤습니다. LAFC 창단 이래 500번째 골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 시즌 9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500. 그 숫자가 제 이름 옆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센터 서클로 돌아왔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콜로라도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의 사기가 꺾인 게 느껴졌어요.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저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킥오프 휘슬이 다시 울렸습니다. 콜로라도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급했어요. 패스가 부정확했고 우리 수비수들이 쉽게 끊어냈죠. 전반전이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어요. 콜로라도가 마지막으로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이 박스 안으로 올라왔지만 우리 골키퍼 요리스가 안정적으로 펀칭했죠.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길,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 완벽했어? 오늘 해트트릭 가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후반에도 집중합시다. 라커룸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갔어요. 다리가 뻐근했지만 견딜만 했죠. 감독이 전술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자. 손 계속 뒷 공간 노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완벽했던 이 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죠. 동료들이 유니폼을 고쳐 입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피치로 나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보다 오늘 팀의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터널을 향해 걸었습니다.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죠. 관중석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LAFC 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후반 5분, 콜로라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반전과 달리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수비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강화했죠. 우리의 빌드업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0분, 중원에서 볼 경합이 치열해졌어요. 몸싸움이 거칠어졌고 파울이 잦아졌죠. 심판이 휘슬을 연신 불어댔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끊겼어요.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려 했죠. 하지만 콜로라도의 수비는 집요했어요.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2명씩 따라붙었습니다. 후반 15분, 우리 골키퍼 요리스가 팩패스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공을 발로 컨트롤하며 앞을 살폈죠. 콜로라도 공격수가 압박을 시도했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리스가 공을 앞으로 차려고 발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발등에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공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요리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콜로라도 공격수가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공을 가로챘죠. 요리스가 다급히 몸을 날렸지만 늦었어요. 공격수는 침착하게 빈 골대를 향해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1대1 동점. 순간 경기장이 얼어붙었어요. LAFC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죠. 콜로라도 진영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이기고 있던 경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죠. 요리스는 잔디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요리스? 일어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미안해, 손.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럴 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팀이니까?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요리스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충격이 팀 전체를 짓눌렀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해졌죠. 패스도 부정확해졌습니다. 후반 20분, 콜로라도의 공격이 거세졌어요. 그들은 기세를 몰아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수비에 급급했죠. 공을 잡아도 앞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지대의 공기가 점점 더 패를 압박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후반 25분, 중원에서 공을 잡았어요. 전방을 향해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공이 빠져나갔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감독이 교체 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번호가 적혀 있었죠. 7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더 뛰고 싶었어요. 팀을 다시 앞서게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후반 28분, 콜로라도가 또 한 번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어요. 크로스가 올라왔고 헤딩슛이 날아왔죠. 요리스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는 공을 잡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좋아, 요리스. 집중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경기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1대1이라는 스코어가 모든 것을 압박했어요. 승리도 패배도 아닌 애매한 상황. 그 불안감이 피치 위를 떠돌았습니다. 후반 30분, 전광판이 교체를 알렸습니다. 7번 아웃 새 선수인. 저는 천천히 터치라인을 향해 걸었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하지만 그 박수는 찬사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벤치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피치 위에 동료들이 보였죠.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31분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어요. 7번. 교체를 알리는 빨간 숫자였죠. 저는 터치라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48시간 전 브라질에서의 90분, 그리고 오늘의 75분.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그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벤치로 가야 했죠. 터치라인에 섰습니다. 교체 선수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피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침착하게 우리가 이긴다. 심판이 손짓했어요.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저는 피치를 벗어났고 교체 선수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팀을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았죠.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니폼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트레이너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죠.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갈증을 식혔습니다. 피치 위를 바라봤어요. 동료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느려 보였죠.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콜로라도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35분, 콜로라도가 위험한 공격을 시도했어요.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날아왔죠. 우리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냈지만 세컨볼을 다시 상대가 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상대 미드필더가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요리스가 몸을 날렸죠. 간신히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코너킥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입에 댔습니다. 집중해. 끝까지 집중. 목청껏 소리쳤어요. 몇몇 선수들이 제 쪽을 돌아봤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코너킥 상황. 콜로라도의 큰 선수들이 우리 박스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키가 190cm가 넘는 수비수들이 포지션을 잡았죠. 공이 올라왔습니다. 헤더 경합이 벌어졌어요. 공중볼이 터졌고 공이 박스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미드필더가 걷어냈죠. 위기를 넘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죠. 피치 위에서 함께 뛰지 못한다는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후반 38분 감독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 잘했어? 오늘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해요. 감독이 피치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애들이 해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반 40분, 콜로라도가 다시 공격권을 잡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진영을 압박했죠. 공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죠. 터치라인 가까이 다가가 손뼉을 쳤어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후반 43분, 콜로라도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높고 정확한 궤적이었죠. 박스 안에서 그들의 공격수가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수비수도 뛰어올랐지만 한 발 늦었어요. 헤더가 터졌습니다. 공이 골대 구석으로 날아갔어요. 요리스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1대 역전골이었습니다. 벤치가 얼어붙었어요. 코칭 스태프들이 고개를 떨궜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관중석이 침묵했습니다. 3만 명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반대편 콜로라도 팬들만 환호하고 있었죠. 저는 피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몇몇 선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을 되뇌며 저는 벤치 끝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죠.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43분이었습니다. 스코어보드에 1대1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터치라인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 선수들이 환호하며 골을 넣은 동료를 껴안았어요. 그들의 벤치도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역전의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요리스는 골대 앞에서 공을 집어들고 고개를 떨궜죠. 수비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 목청껏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로질렀죠. 아직 시간이 있어? 끝나지 않았어? 부안가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어요. 일어나. 다시 싸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어요. 우리가 공을 잡고 경기를 재개했죠. 시간은 후반 44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몇 분 주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벤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에 선 채로 경기를 지켜봤죠. 감독도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피치를 응시했습니다. 후반 44분, 우리가 공을 앞으로 밀어붙였어요. 중원에서 패스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콜로라도는 수비 라인을 내렸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의도였어요. 부안가가 좌측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드리블로 두 명을 제치려 했지만 막혔어요.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죠. 스로인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LAFC? LAFC? 팬들이 팀을 독려하고 있었죠. 저도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계속해. 포기하지 마. 스로인이 들어왔습니다. 공이 박스 근처로 흘러갔어요.
우리 미드필더가 슛을 시도했죠. 하지만 수비수에게 블로킹 당했습니다. 공이 코너로 흘렀어요. 코너킥.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귀청을 울렸죠.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리스까지도 앞으로 올라왔어요. 올인 작전이었죠. 키커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을 찼어요. 공이 높이 떠올라 박스 안으로 날아갔죠. 헤더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뒤엉켰어요. 공이 튕겨나왔죠. 박스 밖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선수가 다시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다시 박스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궤적이었죠.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어요. 땡. 골대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박스 안 혼란 속에서 앤드류 목건이 반응했어요. 그는 오른발을 휘둘렀죠.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입니다. 2대2 동점. 저는 터치라인에서 뛰어올랐어요.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죠. 그래. 그래.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벤치 전체가 폭발했어요.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를 껴안았죠. 선수들이 뛰쳐나와 환호했습니다. 관중석도 다시 살아났어요. LAFC? LAFC?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피치 위에서 앤드류 목건이 코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덮쳤어요. 10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환호했죠. 저는 감독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독도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어요.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손. 전광판의 시간이 떴습니다. 후반 453분. 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콜로라도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놓쳐버렸죠. 반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 올렸습니다. 킥오프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콜로라도가 급하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없었죠. 우리 수비수들이 차분하게 공을 걷어냈습니다.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2대2 무승부였죠. 저는 터치라인에서 피치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을 향해 달렸어요. 하나하나 껴안으며 외쳤죠. 이게 우리가 만든 축구야. 이게 바로 우리야. 요리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손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요리스.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이 일어나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증명한 전부였어요. 경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피치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죠. 48시간 만에 복귀, 75분간의 사투, 그리고 벤치에서 지켜본 극적인 동점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왔어요. 부안가가 먼저 저를 껴안았죠. 손, 내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 망했어. 내 골이 우리를 살렸어.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시스트가 완벽했어.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앤드류 목건이 다가왔습니다. 동점골을 넣은 영웅이었죠. 그의 얼굴엔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손, 형이 벤치에서 소리치는 거 들었어? 그게 힘이 됐어?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자랑스러워. 요리스도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스, 후반에 내가 막은 슈팅들 봤어? 그게 없었으면 우리 역전당하고 끝났을 거야. 내가 지켜줬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이야. 우리는 팀이야. 함께 이겨내는 거야. 관중석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We are LAFC? We never give up. 3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콜로라도의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서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어요.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팬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제 이름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이 순간이 500번째 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죠. 팀을 향한 믿음, 동료를 향한 신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에서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제 차례가 되자 그는 저를 꽉 껴안았죠. 손, 내가 오늘 보여준 건 골이 아니었어? 리더십이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독님, 이게 우리가 만든 축구예요. 함께 만든 거죠. 라커룸에 들어서자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선수들이 환호하며 춤을 췄죠. 누군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무승부는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이었어요. 부안가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의 MVP는 손, 그리고 앤드류.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와 앤드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양말을 벗자 물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팬들. 축하해 손. 500골 축하해. 역시 리더다.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죠.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케인의 메시지였죠. 손 4골 봤어? 여전히 최고야. 자랑스러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해리. 네가 가르쳐준 거야.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의 피로를 씻어냈어요. 거울 앞에 섰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손 선수, 오늘 LAFC 500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보다 오늘 팀의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48시간 만에 복귀인데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힘들었죠. 하지만 팀이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가 넣은 건 골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동료에 대한 믿음, 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우리가 만든 축구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죠. 밖으로 나오자 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이미 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돌아봤습니다. 픽스 스포츠파크의 조명이 꺼지고 있었죠. 오늘 밤 이곳에서 우리는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기적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LA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차가운 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젯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 42분,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꽂는 순간 공이 골망을 흔들었어요.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손흥민, LAFC 창단 500번째 골입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손흥민 시즌 9호 골. LAFC 역사의 한 페이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 제 표를 들여다봤어요. 환희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죠. 48시간 만에 복귀, 고지대의 악조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도착했죠. LAFC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부안가가 사진을 올렸어요. 어젯밤 라커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2대2 무승부였지만 그 웃음은 승리보다 찬란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MLS 공식 계정이었어요. 2025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 발표? LAFC 서부 컨퍼런스 3위 확정. 승점 60점. 그 아래 개인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죠. 손흥민 마이너스 10경기 출전, 9골 3도움, 평균 평점 8.1점. 10경기에 9골. 숫자만 보면 엄청난 효율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숫자는 그 이상의 의미였죠. 토트넘에서 MLS로 새로운 리그에서 다시 증명해야 했던 시간들. 의심의 눈초리, 기대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기록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넘겼어요. 각종 스포츠 매체의 헤드라인이 보였죠. 손흥민 LAFC 500골의 주인공. 역사의 이름을 새기다 48시간 만에 복귀 그리고 9호 골. 손흥민의 프로정신 양팀 최고 평점 8.3점. 손흥민이 증명한 클래스.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었어요. 저는 그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의 칼럼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손흥민은 숫자가 아니다. 그는 믿음이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9골 3도움이라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가 벤치에서 보여준 리더십, 실수한 동료를 감싸 안는 모습,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진짜 손흥민이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문득 어제 요리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수 후 주저앉아 있던 그의 모습,
그리고 동점골이 터졌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죠. 휴대폰을 들어 요리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살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형 정말요? 고마워요. 꼭 갈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함부르크 시절 첫 골, 레버쿠젠에서의 득점왕, 트로피, 토트넘에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그리고 어제 받은 LAFC 500골 기념 유니폼. 새 액자를 하나 더 걸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사진을 인화해서 넣을 생각이었어요. 골을 넣은 순간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는 장면으로요. 책상 위에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펜을 들고 빈 페이지를 펼쳤죠. 2025년 10월 19일 콜로라도 원정. 손끝에서 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LAFC 500번째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배웠다. 축구는 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48시간 만에 복귀한 내 몸은 지쳤지만 동료들과 함께 만든 2대2 무승부는 어떤 승리보다 값졌다. 요리스는 실수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앤드류는 마지막 순간 기적을 만들었다. 부안가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줬다. 우리는 팀이었다. 10경기 9골 3도움. 평점 8.3점. 이 숫자들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숫자 뒤에 있다. 함께 싸운 시간, 서로를 믿은 순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 오늘 내가 넣은 건 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LA의 하늘이 더없이 푸르렀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감독의 메시지였어요. 손 내일 팀 미팅. 플레이오프 준비 시작한다. 준비됐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정규리그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피언십을 향한 여정이 남아있었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콜로라도의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42분의 그 순간 왼발로 공을 꽂았을 때의 감촉. 그리고 벤치에서 외쳤던 목소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눈을 떴습니다. 손흥민은 숫자보다 강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것을 증명했죠.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